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최정예 전략 폭격기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습니다. 그 의미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먼저 어느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이 미군의 B-1B 2대가 이 한반도로 향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호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F-15C 전투기 6대가 함께 이렇게 출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방공 식별 구역까지 비행을 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NLL을 넘어서서 이 공해상으로 이 북한 쪽으로 약 200km까지 더 올라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 NLL을 넘었던 B-1B 폭격기가 갖는 의미를 상세하게 두 번째 아이템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지역만으로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북단까지 올라갔다. 특히 NLL을 넘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NLL은 이제 정전 협정을 할 때 네. 노스 리미트 라인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군사력이 당시 우리가 막 북진 통일 이런 거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설정을 해놓은 선이에요. 특히나 당시 6.25 당시 이제 북한의 해군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네. 우리 해군력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오히려 넘어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네. 공격을 하러. 그래서 이제 설정해 놓은 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서해 NLL은 어떤 영토 영해선으로 우리가 지금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 동해는 섬이 없으니까 어떤 그 확장된 선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선이라든지 군함 그 어떤 누구도 사실은 거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이 B-1B 폭격기 그리고 F-15C 전투기를 비롯한 이 공격 편대군이 그 NLL을 넘어갔다고 한 것은 네. 이제는 넘어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금기하지 않는다. 네. 그 금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B-1B 전략 폭격기가 북한 턱 밑까지 올라갔던 사례. 어제가 가장 최북단까지 올라갔었지만 지난 18일에도 비행기 폭격기가 이 근처를 올라갔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8일 B-1B 폭격기가 F-35B 폭격기와 전투기와 함께 북측 휴전선 인근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지난 23일 이틀 전이죠. F-15C 전투기 6대와 함께 B-1B 폭격기 2대가 다시 북한 정말 턱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훈련에 굉장히 겁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이 현재 겁을 먹었는지 하는 표현은 아직 북한이 반응이 없습니다만. 네, 반응이 없다는 게 네.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반응을 할지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중일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요번에 B-1B 이 편대가 북한에 들어갔어도 북한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자전기가 북한의 레이더 시설을 좀 마비시키고 네. 그다음에 B-1B가 가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숙소라든가 네. 주요 거점을 갖다 폭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수송기에서 특수형 부대가 내려가서 김정은을 사살을 하고 네. 되돌아와도 될 정도로 모든 전략 자산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군 그리고 한미 연합군 준비하고 있는 북한 턱 밑까지 숨통을 조이는 작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16C 6대와 B-1B 폭격기 2대가 NLL을 넘어갔다 온 이후 다음 또 준비되어 있는 작전 F-22 랩터 전투기와 함께 F-35B 폭격기까지 함께 B-1B가 또 출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다음 달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하죠. 이날을 대비해서 미국 항공모함이 또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즈음해서
앞에 아마 도발을 할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즉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만약에 도를 넘은 도발을 하면 이 자산으로 바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도발을 함부로 하지 마라. 네. 라는 억제적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일본 요코스카 도쿄 입구죠. 거기에 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네. 그 항공모함 또는 지금 이제 그 태평양상에 존 C. 스테니츠 네.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 이렇게 두 척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세 척 중에서 한 척 정도가 우리 동해상에 전개가 될 것 같고, 어제는 그 F-15C 전투기가 들어갔지만 이 F-15 전투기는 스텔스가 아니에요. 네.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F-22나 F-35 F-22는 가데나, 오키나와의 가데나에 전개되어 있고, 네. F-35는 일본 그 혼슈 제일 남쪽에 히로시마 바로 옆에 있는 이와쿠니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투기들이 만약에 들어가면 김정은이 뭐 추석이라고 어디 뭐 성묘라도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 그렇죠. B-1B는 레이더에 보이지만 F-22와 F-35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다가 폭탄을 떨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아주 강한 압박을 주겠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이 레이건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한반도 주위에 근접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됐었는데 혹시 레이건호 이번에 한반도에 와서는 어떤 작전을 수행하거나 무언가 북한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레이건호가 와서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무력 시위 작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재기를 동원해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오키나와에서나 괌에서 이제 발진했는데 함재기를 동원해서 요번에 북한에 보여줬던 그런 압박 작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많이 또 겁을 먹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네. 항공모함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항공모함들이 와서 그냥 뭐 바다 항해하고 이렇게 돌아가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출격하는 이 항공모함의 임무가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정은 참수작전이다. 네. 또는 뭐 핵시설 타격작전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무장을 전투기가 지금 이제 레이건호의 전투기 F-18 전투기 48대가 있거든요. 네. 그 48대 어떤 무장을 장착해서 아하. 어떤 순서로 날려보내고 아하. 그리고 한번 출격하면 어디까지 거리기 때문에 몇 시간을 돌아야 되면 연료는 얼마나 소비되고 그 연료 보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전 같은 연습을 이 해보는군요. 모든 것을 테스트합니다. 아하. 그래서 해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이런 점이 있더라. 그럼 또 보완하고. 네.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오면 당연히 김정은 참수작전 또는 핵시설 제거작전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무장 장착 시나리오, 보급 시나리오 그럼 또 안 되면 또 모자라더라. 그럼 네. 한 척 더 와. 뭐 이런 걸 해보겠죠. 알겠습니다.